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5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여성들의 가심비를 만족시킬 안보험 고르는 법, 농협생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김한규 화백의 우주란 작품이 132억에 낙찰되면서 한국의 미술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 가입자 갈아타기 쉬워집니다. 연금저축에서 이제 개형 IRP까지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의 9억 넘는 아파트가 44만 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는 일단 90% 이상이 고가 아파트라고 합니다. 역시나 부자동이란 얘기 전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증시가 시총 15위로 2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암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기를 길게 하고 그리고 순수 보장형으로 비갱신으로 가입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 조금만 이 암에 대한 정보를 잘 안다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가심비를 만족시키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여성암 1위는 갑상샘암, 2위 유방암, 3위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 순인데 여기서 유방암, 갑상샘암, 소외감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강의할 때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얘기인데 유방암이나 갑상샘암은 발병 시기가 이르고요. 그 다음에 정점에 이르는 나이대가 40, 50대라는 얘기죠. 보통 암이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암은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꼭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를 높이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만기를 조정한다라거나 그래서 복층 설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도 강의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한 얘기에 초점을 잡은 것보다는 재발하게 되면 그 성공률이 떨어진다. 일단 첫째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생존율이 5년 생존율 93%에 이르고 그리고 재발 확률도 25%나 되고 재발된 경우는 성공률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도 소외감이나 예를 들어서 그 유사암으로 분류하지 않은 일반 암으로 보장을 동일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품을 가입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에 걸리게 되면 다양한 이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특히 이제 중대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가치 보장해주는 암보험을 가입하거나 주계약에 이제 딸려 있는 경우죠. 또는 특약을 통해서 이런 걸 같이 설계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GI나 CI 보험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백혈병 6,700, 간암 6,600, 췌장암 6,300 이런 식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다시다시피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의학 기술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보험금을 충분히 많이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요한 부분을 농협생명에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은 내용이라서 가져와 봤고요. 제트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 결국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보이지만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당분간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결국 트럼프의 이제 당선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러한 실마리에 대한 좀 부분을 같이 감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당장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것들을 매입한다라면 이러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둘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농협은행의 이제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드리자면은 연말까지 안전자산 투자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전자산 쪽으로 갖고 가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앞서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뭐 모바일 이런 데서 자기 투자 성향 아주 쉽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제대로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자기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국내 채권형 펀드를 얘기하고 있고 정기예금보다 1, 2% 정도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좀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내년 최대 리스크는 인도와 중국의 아시아권 경기 둔화다. 우리나라 코스피 결국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방향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95% 이상 일치한다고 봐야 될까요? 수출이랑 일치를 하고요. 이 수출이랑 일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원유입니다. 이게 이제 그 홍춘우 이코노미스트 강의를 듣게 되면 그 박사님께서 얘기하는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갖고 이 코스피를 뭐 예측하거나 이제 맞춰보는데 가장 연동되는 게 바로 같은 모양새 경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출이고 이 수출이 바로 원유 가격이라는 거죠. 결국 원유라는 거는 뭐 이제 공장을 가동하는 거라고 그냥 글로벌 경제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글로벌 경제에서 공장 가동은 이제 중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이제 생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이제 중국 쪽에 높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시각에서 내년에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기 둔화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에 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이것이 풀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좋은 방향으로 그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가 그 김한기압에 85억에 그때 낙찰됐었죠. 이게 정말 최고 이슈였었고 그때 미술품 재테크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밴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주라는 작품 132억에 낙찰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59억에 경매 시작해서 33회 치열한 입찰을 10분간 했고요. 결국 132억에 낙찰됐다라고 합니다. 수수료 16% 포함을 해서 153억에 낙찰됐는데 뭐 부자들에 대한 이 재테크 쪽으로는 이 미술품 굉장히 좋은데 아직 이거를 다루는 어떠한 기관들이나 이런 중개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한국에는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해서 고액 자산가들의 그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저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85억 뛰어넘을 때 이 작품을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은 이유가 그 다른 색감을 썼었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 무튼 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때보다도 거의 50억이 올라갔으니까요. 뭐 이게 뭐 다른 건 몰래 한국인 미술사를 다시 썼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자, 가계이자 상환 부담이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뭐 IMF 때 그때 지나서 직후인 99년도에 3.3인데 지금 3.2%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자 비용 지출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건데 이게 보통 2.51% 이상 되면은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 이게 지금 3.2%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내렸는데 부담이 커진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대출이 많다는 얘기고 또 금리가 낮은 만큼 또 담보대출 금리가 그만큼 같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P 가입자 갈아타기 쉬워집니다. 개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뭐 예전에는 금융기관 가서 계좌 개설하고 또 이전 금융기관 가서 이거 이전해 달라 이렇게 두 군데 방문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 그 계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경험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IRP까지 그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가입자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 온라인 시스템을 다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좋은 소식이죠. 점점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재테크나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9억 넘는 아파트가 44만 구나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가 125만 2,840가구인데 이 중에 44만 가구 35%가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9억 넘는 거죠. 일단 뭐 9억 넘으면 다 아시죠. 1가구 비과세 주택에 대해서 넘는 분에 세금 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실제인데 딱 9억 넘는다? 그러면 취득세율도 1% 올라가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튼 서울의 아파트가 35%가 9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켜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 뻔한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1등이 이제 제일 많은 게 서초구, 그 다음에 강남구, 그리고 용산이 송파구를 훨씬 뛰어넘었네요. 10% 가까이 넘게 뛰어넘었고요. 3위가 용산구입니다. 4위가 송파구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생각보다 서대문구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ILP 챙기셨나요? 뭐 연말정산하면 세테크 영순 1순위 하는 게 개인연금저축, 개인형 IRP 얘기를 하죠. 다 아시다시피 IRP야 이제 뭐 그 직장 옮겨 다니거나 뭐 퇴직할 때 세금 이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러한 퇴직금을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IRP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게 하면서 그때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효과를 높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넣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품으로 굴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수수료는 내겠지만 이를 통해 잘 굴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튼 이 부분에 대한 효과도 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간 1,800원 한도로 최고 700만 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연금저축 400에 퇴직연금 별도 300까지 해서 12월 전에 납입해야 되는 거고요.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5,500 이하인 경우죠. 그래서 여기 딱 꽉 채우면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IRP 계좌 이전 제도까지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좋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가 시총 규모 기준이죠. 상장사 시총합계 규모 기준으로 또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 주식시장이 2%밖에 되지 않는다,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총 1616조 941억 원으로요. 15위. 그러니까 2017년에 13위에서 2018년에 14위 올해는 15위로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비중은요. 0.2% 감소해서 1.6%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만 줄었고요. 이 조사 대상국은 다 늘었다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는 게 바로 중국의 선정거래소인데 작년 말보다 29.6% 30% 늘어났고요. 모스크바 거래소가 28.4%, 나스닥이 24.3%, 유럽 유로넥스트가 20.5%, 중국 상하이가 19.6% 이렇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무튼 한국 주식시장이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며칠 동안 사실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무리를 했고 그 강의 영상을 한 20회짜리를 찍으면서 그때 편도선에 좀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영상을 촬영을 못 했거든요. 예, 뭐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